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먼저 드릴까 해요. 네, 예. 그 46세라고 하셨는데 키하고 체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73, 4 정도 되고요. 예. 몸무게는 60인가 좀 왜소한 편이에요. 좀 이렇게 날씬하신 편이시네요. 예, 많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에 더 많이 말랐어요. 아, 그러시군요. 뭐 식사는 잘 하시고요. 밥은 먹을 땐 잘 먹는데 예. 볶기를 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좀 바빠가지고 그러신가 보네요. 예, 제대로 한 끼는 저녁 한 끼 좀 먹을까 말까 그래요. 예, 담배 태시나요? 네, 술담배 해요. 예, 담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태신 것 같으세요? 한 10년 담배 이상 많이 넘으셨을까요? 펴요. 많이 펴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는 것 같아요. 한 갑 정도를 뭐 한 10년 예. 이상? 예. 예, 그러시군요. 혹시 병원에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진단 받으신 적은 있으셨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당뇨 초기 증세를 3개월 전에 예. 그 즈음에 같이 증세를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증상을. 그 예. 치질 수술하신 그 예, 즈음에. 그 즈음에 이제 혈당 재면서 수술하기 전에 혈당 재면서 당뇨 초기 증세가 있다고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내원했더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당뇨약을 조금 약한 걸 먹고 있어요. 조금 드시고 계시고요. 예. 운동하실 시간 많이 없으시죠? 한창 예, 바쁘실 전혀 없어요. 때여가지고. 운동은 전혀 싫어해요. 그리고 전혀 싫어하시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시는 상황이신가요?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심하게 항상. 받으시고. 예. 그 소변은 어떻게 잘 보시나요? 대소변은 잘 보시나요? 대소변은 잘 봐요. 잘 보시고. 예. 그 증상이 아마 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마 좀 더 심하게 느껴지시는 상황이시고 예. 또 가슴 쪽, 명치 위쪽으로 아마 좀 명치 가슴 위에요. 쪽- 정확히 가슴 우리가 이렇게 그 애국가 격리할 때 그 이렇게 손대는 부위. 예. 예. 그 겨울에도 심해지고 겨울 돼가지고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뭐 치질 수술과 연관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즈음서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됐고 예. 어쨌든 날씨가 좀 추워지는 상황과 좀 연관성도 되어 있기 때문에라도 예. 아마도 좀 가슴 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심장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하셔서 예, 연락을 맞아요. 주셨을 것 격리 같아요. 검사를 받고 싶은데 아니면 한약으로 좀 다스려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시죠. 사실은 정확한 검사와 그리고 진찰과 그에 따른 원인에 따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의심할 수 있는가를 좀 추적하려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아, 예. 그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네. 혹시 가슴을 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나 아, 예. 아니면 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말씀하시거나 그런 느낌은 얘기는 아. 없으셨고요. 아니 가슴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좀 비비신다고요? 네, 문질러요. 가슴을 막 문지르면서 문지르고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은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이러면 가슴 그 부위가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르세요. 예, 부풀어 올랐다가 그러니까 전에 한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저랑 언성이 높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가슴 부위가 조그맣게 혹처럼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혹처럼 좀 부풀어 너무 오를 걱정돼가지고 거를 이거- 어쨌든 보셨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또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또 없어지고. 예. 그 통증이 한번 생긴 다음에 그 지속 시간이 예. 대부분 10분, 15분 이내인 거죠? 계속 예, 그쵸. 지속되진 않죠? 짧아요. 통증은 짧아요. 길지는 짧고. 않아요. 근데 계속 간헐적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좀 나타나고요. 반복되니까 좀 염려스러운 예, 상황이시고 예. 좀 이렇게 빠르게 걷거나 뭐 계단을 좀 오르내리시거나 아니면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물건 같은 거를 드셨을 때 네. 그렇게 좀 숨이 좀 헐떡일 수 있는 그런 운동 조건에서 더 심하게 느껴지신다라는 얘기는 없으셨죠? 근데 그런 말은 없는 게 오히려 좀 그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지금 통증이 더 예, 그쵸. 잠깐 그냥 움직이는 정도로 나타나시는 예. 상황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예. 격한 운동을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예. 거 전혀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와요. 혹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진단 받으신 적 있으셨나요? 허리 디스크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오래전에 예, 그래서 제가 예.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 말씀을 좀 여쭤본 것이 네. 뭐 나중에 또 다른 원장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가 설명 주시겠지만 네. 그 겨울철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 병증이 가슴 통증과 관련되어서 협심증이 있거든요. 네, 협심증이요.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협심증의 어떤 양상, 전형적인 양상들이 아닌가를 제가 좀 감별 진단해 보려고 몇 가지 질문을 지금 쭉 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제가 아직 진찰도 안 해보고 청진도 안 해보고 다른 뭐 맥진이나 복진도 안 해봤고 다른 네. 검사 소견도 없는 상태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협심증의 전형적인 양상은 아니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 네. 사실은 협심증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러이러한 거 많이 좀 경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위험 신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말씀을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양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심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혹시나 예외적인 조건에서 협심증의 어떤 다른 양상, 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형 협심증의 양상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예.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전문 뭐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가셔가지고 진찰과 검사를 꼭 먼저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왜 그런 말씀을 굳이 또 드렸는고 하니 아까 제가 뭐 고혈압 있는지 당뇨병이 있으신지 스트레스 많으신지 이런 거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제가 그 협심증의 7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근데 거기 지금 한 3-4가지가 걸리시긴 하세요. 근데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그런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위험 요소로서는 좀 한 3-4가지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협심증에 대해서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네. 가까운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이제 움직임이 적은 상태에서의 가슴 통증이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네. 오히려 근골격계와 관련된 통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가슴 쪽에 있는 대흉근이라든지 소흉근이라든지 흉골근이라든지 몇 가지 근육 덩어리가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황일 단순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네. 가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아니라 아까 허리 통 이게 허리 선생님, 디스크 헉하면서 있으신지 가슴 여부를 통증이 여쭤본 있을 거거든요. 때요. 예? 억하고 가슴 통증이 있을 때요. 예. 허리 뒤에 디스크 수술했다가 허리 뒤에 거기도 같이 근육통 오듯이 거기도 같이 아프시다 잡더라고요. 그러는군요. 그러면 조금 더 그럴 가능성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협심증으로 추후에 뭐 이렇게 불운하게도 진단을 받으시게 되는 상황과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나누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협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한약 중에서는 심장 기능 좋아지게 만들고 혈행순환을 도움이 되는 한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양방에서는 뭐 협심증 그러면은 아주 대표적으로 뭐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쓰지만 네. 한약 중에서는 뭐 시암탕이라든지 시오가 연골모조탕이라든지 또 심적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혈부추거탕 같은 약들이 아주 대표적인 심장 기능 좋아지게 하고 염증 수치 개선을 시키는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들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근육성 동통이다 라고 한다면 침 치료나 이렇게 가벼운 이렇게 뭐 핫팩 같은 거 그다음에 네. 간단한 그냥 보조적인 운동 같은 거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 네. 꼭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의원도 좀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 좀 치료적인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가슴 통증과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원인 질환으로서 상정할 수 있는 병이 적어도 20개에서 30개 이상이에요. 많다. 근데 제가 아주 네. 크게 대별해서 뭐 근골격계와 관련되어서 하나는 이제 협심증과 관련되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아마 나머지 원장님들이 또 자세하게 나머지 3분 원장님들이 또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거니까 방송 계속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세 분의 우리 원장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이 가슴의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 제일 먼저 이게 이 생명하고 위급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혜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이란 부분들로 인한 그런 걸로 인한 가슴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생명의 촌각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빨리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이마성 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폐 수종이라든가 이런 이제 천식 기운을 동반한
이 우심방, 우심실에서 폐 쪽으로의 혈관이 대동맥 질환들이 막혀버리면 또 이 폐 기능 자체가 잘 작동을 못하면서 그런 이제 호흡의 곤란이라든가 폐에 물이 찬다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같이 동반하는 그런 흉통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식도 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음식을 먹는 것들, 뭐 술, 담배 이런 음식들로 인해서 이런 식도 점막들이 충혈이 많이 되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흉통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분들이 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잘 못 쉬고 가슴이 뻐근해지고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으로 인한 그런 가슴의 통증,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종류의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분의 그 남편분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하나가 빠졌군요.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근육학적으로 이게 늑골이라든가 이 대흉근, 늑간 이런 부분들의 근육의 뭉침으로 인한 통증까지 해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시청자분의 남편분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증상으로만 국한되는 건 아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제일 물론 뭐 진단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제일 이제 의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스트레스적인 부분들, 신경학적인 부분들, 우리 한약에서 말하는 기우울증이라는 부분들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지금 심장의 질환들도 조금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는데 검사를 받는 것들은 양방 병원에 가셔서 꼭 뭐 심장 초음파를 해보신다거나 혈액 검사를 해보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꼭 받아보셔야 되고 심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의학에서는 크게 허증과 실증으로 나눕니다. 허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심장의 기운 자체가 떨어지거나 심장의 음분, 혈액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걸로 인한 흉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운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담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끼거나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어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끼거나 만약에 기운이 뭉쳐서 기가 기체되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증들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허실을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담음이 있는 경우들에는 그 담음을 없애주는 치료 방법들을 꼭 반드시 써야 되고 어혈이 있는 경우들에는 그 어혈들을 제거하면서 기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환자분의 증상과 변증들을 통해서 진단을 내려줘야 될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약에서 이 흉통이 생기는 경우에 이 흉엽점이라고 해서 이 가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그 늑간, 근육에 흉엽점이라고 하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혈자리에 약침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가슴의 통증들을 제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조혜린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그 대흉근이 붙는 흉골지라고 하는 이제 이 스터넘이라고 하는 이 가슴에 있는 흉골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혈자리들에다가 약침 치료들을 하게 되면 가슴들의 통증을 상당히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양유두 사이에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분이 막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 가슴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풀어 오르는 게 결국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기가 뭉쳐버리면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유두 사이에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에서 우리 사혈을, 그러니까 피를 좀 나쁜 어혈들을 좀 빼주면 훨씬 가슴이 좀 편해지시면서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근육학적이라든가 기운이 뭉친 부분에 있어서는 흉엽접이라든가 전중 혈자리를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분명히 좋은 혈자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이마성 원장님께서 많은 약재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하나만 더 좀 부연해 드리자면 단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약재가 있습니다. 이 단삼이라고 하는 약재는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먼저 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우리 황만기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심적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한약 중에 심적환이라고 하는 한약이 있는데 그 심적환에 들어가는 주 약재가 단삼이라는 약재인데 이 단삼이라는 약재는 심혈관을 아주 좋게 만들고 콜레스테롤도 강화시키고 혈압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심장 질환으로 인한 흉통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단삼이 들어있는 약재를 처방을 받아 드시는 경우도 좋고요. 또 단삼을 갖다가 이렇게 차로 얇게 끓여서 드시는 경우도 심장 질환으로 인한 흉통을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좀 적극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질환에 대해서는 그 앞서 조혜련 원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황만기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까지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질문 전화 주신 상담자분의 어떤 질환이 사실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감별이 애매한 약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몇 가지 좀 짚어보면서 살짝 감별을 한 다음에 한약적인 치료가 크게 몇 가지 정도 대별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 그냥 간단하게 조혜련 원장님 질환 설명에 이어서 좀 첨가하는 정도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거의 아까 황만기 원장의 상담을 들어보니까 그 7일 수술한 이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긴 하셨는데 일단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7일 수술과는 큰 관계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뭐 담배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은 형태의 얘기들 그다음에 좀 약간 마른 체중이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뚱뚱한 사람들 형태의 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경우가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체중 때문에 오히려 성인병원은 갈지언정 스트레스에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치면 일반적인 그냥 경향성의 얘기입니다만 마른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조금 더 증상의 발현이 또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가슴의 통증이 보통 그런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어떤 형태들이 아닌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에 그 가슴 통증 생기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여기서는 지금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자다가 방향을 바꾸어 누울 때도 통증 때문에 헉헉거린다고 하셨고 통증이 올 때도 호흡도 약간 힘들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가슴 쪽에 증상이 있으면서 호흡과의 관계가 밀접한 형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심장성 폐부종을 동반한 천식 증세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근육통, 우울증, 늑막의 흡습증, 스트레스, 역류성 뭐 여러 가지 연구력 나오긴 합니다만은 여기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저희 우리가 말하는 약간 부종을 동반한 형태의 가슴 통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헥헥거리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잠깐 얼굴들이라든가 뭔가 잘 부으면서 조금 그냥 평지를 걸을 땐 좀 나은데 조금만 경사진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숨이 헥헥대면서 힘든 약간 천식 형태의 반응을 보이는데 가슴 통증을 동반한. 그러니까 그냥 단순 천식이 아니라 뭔가 폐가 힘들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장의 압을 제대로 못 쳐주기 때문에 생기는 형태의 부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지음이라 그래서 이제 심장과 가슴 쪽에 수분, 담음이 좀 쌓여 있는 형태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부종과 호흡 곤란의 형태로 보죠. 그런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방기라는 약질을 쓰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목방기탕이라는 약인데 방기나 석고나 이런 약들을 통해서 부종을 조금 빼주면서 수습을 돌려주면서 열을 내려준 형태의 처방을 쓰는 것이 그런 형태의 방향을 크게 보는 형태의 그런 처방군들이 있는데 아까 상담하실 때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런 부종 얘기는 안 하셔서 약간의 룰아웃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에 대한 얘기는 크게 하진 않으셨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뭐 치수술한 이후부터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서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의 소화기의 점막들이 정상일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점막의 민감도라든가 소화기에서 위산 과다가 될 확률이 좀 크실 확률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증상들을 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위염 같은 계통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다가 방향 바꾸는데 보통 주로 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염증이 많이 좀 증가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가슴 명치 위쪽의 가슴에서 어떤 염증 반응, 통증들이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협심증이랑 약간 애매하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염증 반응이 오거나 가슴이 억 하고 아플 때 물을 딱 드시면
잠깐 이제 염증이 좀 씻겨 내려가면서 조금 덜 아픈 느낌이 들면 요거는 조금 더 소화기와 밀접한 형태의 가슴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 혹은 약간 통증처가 조금 더 왼쪽.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애국가 할 때 이제 손 대는 고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좌측 가슴인데 협심증이 심하면 오른쪽은 멀쩡하고 왼쪽만 더 저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팔이 저리는데 얘는 괜찮고 오른손은 괜찮고 좌측 손이 저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협심증이나 심근의 경색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긴 합니다만 만일에 그렇지 않고 소화기 쪽에 해당되는 부분의 가슴 통증이라고 하면 거의 양쪽 대칭으로 오거나 가운데로만 오니까 그것도 한번 변별력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것도 하나도 없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담배와 관련된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형태의 가슴 통증이라고 하면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게 가슴에 열이 그득 찬 형태를 봐서 결흉이라고 하는데 결흉은 주로 한방에서는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이 황련이라고 하는 약재를 통해서 열을 분산시키면서 통증을 이제 가슴에 끈적지게 붙어 있는 이 염증 또는 열 반응을 내려줘야지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이제 나옵니다만 사기가 가슴에 몰려서 명치 밑이 아프면 또는 명치 밑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명치 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만지면 단단하게 아픈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픈 게 아니라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죠. 그래서 단단하게 아픈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소교룡이라고 해서 이제 황련 위주로 들어가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약들을 씁니다. 그 주로 이제 약재들이 황련이라든가 바나라든가 과루실이라고 형태의 그런 약들을 쓰는 것이 소교룡이고 정말 손도 못 대게 아프면서 아주 그냥 항상 열도 막 그득하고서 이제 뭐 숨도 쉬기 곤란하면서 막 너무 심하게 아픈 주로 이제 화병 형태의 통증들인데 이런 경우로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다 그러면 대결흉이라고 그래서 뭐 이제 바나라든가 황련 과루실 같은 약보다 안 되니까 이제 감수라든가 망초라든가 대왕 같은 형태의 약들을 조금 더 열을 세게 빼준 형태로 처방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돌아간 그때 갔더니 이게 이제 힘줄이 놀랐다라고 예, 말씀하셨다는 근육 안에 거. 힘줄이. 예, 그러니까 그 관절 안에 뭐 물이 찼다 이런 얘기가 들은 건 아니시죠, 어머니? 예. 예. 거의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저맥락염 같은데 그 무릎 관절에는요, 어머니. 네, 네. 그 무릎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이제 그 수많은 근육들이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에서 네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마찰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자 네. 근육과 근육, 힘줄 사이에 네, 네. 이렇게 기름 주머니가, 그러니까 물 주머니, 그러니까 주머니가 있어요. 네, 네, 네. 그 완충 주머니가 있는데 네. 그게 한번 이제 좀 많이 걷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면 이게 붓는 경우가 생기면서 그 안에 물이 네. 차기도 하고 네, 네. 어머님처럼 이게 한번 삐끗하게 돌아갔을 때 한번 확 충격이 가도 물이 생기긴 해요. 네, 네. 이제 보통 무릎에 물 차는 경우가 관절 안에가 부었느냐 염증으로 네. 아니면 그 바깥에 힘줄 쪽에 부었느냐로 약간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병원에서 힘줄이 놀랐다는 말을 하고 물병을 봐서는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관절낭에 물 찬 것 같지는 않고 네. 이 저맥낭에 물 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 피부를 네. 피부 쪽으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물을 빼는데 그러니까 예 맞아요. 통증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보통 그 무릎에 물 찬 경우에는 좀 깊이 넣고요. 네. 화량낭염, 저맥낭염 조금 이제 약간 살짝 해서 물 빼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머니 중요한 네. 거는 저맥낭염이 그 관절염보다 관절에 있는 물 차는 것보다 좀 낫긴 한데 네. 어쨌든 어머님은 이게 처음 생기고 나서 네. 반복적으로 계속 붓고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3개월 기간 동안 거의 항상 뭔가 계속 부어 있으면서 물이 많이 차면 아프고 그런 건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방에 갔어요. 예예예. 그랬더니 한침을 맞으면서 예. 물 마르는 약을 예예. 한약을 줘줬거든요. 예. 근데 한약을 줘줘서 이제 그 한약을 먹으니까 좀 물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픈 통증은 여전하고. 예. 근데 그렇게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렇게 물이 쫙 빠지는 건 아니고 네네네. 서서히 빠지는 것 같기는 해도 네네네. 신통치가 않게 아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양방 병원은 이제 안 다녀오고 계신 건가요?
아우 다니기 싫어요 이젠. 자, 뭐 병원이야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다니기는 다 저도 싫어하긴 하는데요, 어머니. 네. 저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맥락염은 한 번 생기면 아. 사실은 이제 잘 생기기 좋아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절에서 절을 많이 하시는 그런 보살님들이라고 치고 그렇게 많이 쓰시던 분들도 아, 한 네. 2, 30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한 번 네. 딱 생기기 시작하면 네, 자주 네. 생기기 시작하는 걸로 오는 게 이렇게 이렇게 증상이 좀 발생을 하는데 아, 네. 어머님 경우에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 한 번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생기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예. 첫 번째는 한 번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유. 무릎 주변의 관절이 약화가 된 상태가 사실은 누적이 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무릎 주변에 사실은 어머님 이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네. 보행하는 패턴이나 관절의 무리가 가는 형태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 약화가 진행이 되다가 예. 한번 이게 딱 물이 생기는 걸로 가다 보니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은 물대로 생기고 아. 통증은 계속 통증도 느끼고 하는 게 온 아, 거고요. 네네. 예. 근데 잘 보시면 물이 생기는 게 분명히 처음보다는 점점 적게는 생기시고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양방에서 물도 잘 뺐던 것도 분명히 있으셨고 네. 한방에서 뭐 한약까지 드셨기 때문에 네. 조직의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증상이 생긴 것이 한번 생겼지만 네. 치료가 되는 것 자체가 그만큼 확 한 번에 뭔가 이제 어머니 우리 마음대로 막 생기는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게 어머니 조금 이제 마음이 내키지 않으셔서 그런 건데 네네.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네. 치료는 나름대로 할 만큼 잘 받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 제가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네. 지금 그 치료를 뭐 한약이야 이제 담당 한약 선생님이 뭐 적당히 뭐 드시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더 이상 드시게 할지 마시게 할지는 뭐 아니 계속 판단하시겠지만 먹으래요. 계속 드시게 할지 안 하실지는 이제 좀 상의를 해 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1번은 치료 잘 받고 지금처럼 침 잘 맞고 뜸 잘 뜨고 하는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메인으로 하시면서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상담 받고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슴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뭐 소화기계 문제라든지 순환기계, 뭐 신경기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런 원인 질환 중에 생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슴 통증하면 떠올리는 것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심증은 요즘 가슴이 통증이 있으실 때 가장 많이 느끼시는 거고요.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협심증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거나 받으실 예정이거나 검사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보통 가슴이 조인다든지 무거운 것이 짓누르는 느낌, 먹먹한 느낌 등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앞에 상담하셨던 헉하는 통증,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가슴이 조여지는 느낌, 답답해서 이렇게 뭉그러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양상으로 기본적으로 협심증을 1차적으로 진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근의 허혈병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심장이 몸에 혈액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 근육에 혈액과 영양 공급이 잘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들이 좁아진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24시간 동안 뛰어야 되는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통증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관상동맥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을 들 수 있지만 동맥경화증 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심근 허혈이라는 것은 협심증이나 조금 더 심해진 경우에 심근경색증을 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증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는 보통 3, 4분에서 길어야 15분 정도의 통증을 느끼지만 심근경색증은 아주 커다란 큰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라고 차이를 볼 수 있고요. 협심증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약간 좁아져서 그래서 보통 운동 중이거나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많이 나거나 뭐 추운 데에 계시거나 과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심장에 혈액이 많이 모여
몰려야 되는 상황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심근경색은 아예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 혈액 공급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생겨납니다. 이런 협심증도 위험한 질환이지만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 심장 근육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런 근육들이 괴사가 되고요. 괴사가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생해서 심장을 잘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근경색 조금 더 길어진다. 증상이 10분 이내로 끝나지 않고 30분 정도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심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어짜는 느낌, 무겁고 짓누르는 느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통증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식은땀이 나거나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장 부분에서 이제 왼팔이나 왼쪽 어깨 쪽 통증이 방사통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조금 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목이나 턱 쪽으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는 운동이나 이제 감정 과잉 상태, 뭐 추운 데에 계시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안정 상태를 취하시면 증상이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증상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한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런 심장의 원인 말고도 호흡기계, 뭐 늑막에 통증이 있다든지 늑막에 염증이 있거나 뭐 물이 고여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슴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상담하셨던 것들을 조금 더 보았을 때 대흉근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흉근이라는 경우는 가슴 앞부분에 있는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런 대흉근은 가슴 가운데 있는 흉골이랑 이제 위팔뼈, 상완골에 붙는 근육인데요. 이게 이제 붙는 부분이 흉골이랑 이제 위팔뼈 두 군데지만 통증을 보통 느끼는 곳은 위팔뼈보다는 가슴뼈 주위에 붙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대흉근 같은 경우는 붙는 위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흉골이랑 쇄골,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늑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가운데 있는 흉골 부위에 붙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여기에 조금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가슴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단축이 된다든지 하면 어깨가 앞으로 굽어집니다. 이런 어깨가 굽어지는 상황에서는 좀 더 대흉근의 단축을 생기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아까 전화 말씀 주신 것처럼 가슴 전면부에 헉 하는 통증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대흉근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가까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다리가 시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이랑 나이, 이제 연세를 같이 고려해서 보면은 원인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 일단은 양쪽 다리가 같이 저리는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거. 예. 그런 경우에도 다리가 시리실 수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이제 한쪽 다리, 바깥쪽에만 좀 그렇고 발등까지 시리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예. 하지정맥류의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들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추신경이 눌려서 다리로 지나가는 신경 자체가 조금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다리 시림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허리 쪽 치료 받아보시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허리 쪽요. 하지정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하지정맥이 있어요. 하지정맥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불편하신 부분은 조금 허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일단 허리 쪽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